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는 푸틴의 운명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문제에 답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많이 죽고 다치면은 동원령을 내려야 할 텐데 왜 동원령을 내리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즉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30만 명을 징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고백일 뿐 아니라 푸틴이 오판을 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거는 전쟁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특수 공작 전투 이래도 되겠죠. 스페셜 오퍼레이션 하면은. 그래서 친나치 분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키이우를 해방만 하면은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동원령 내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을 속였는데 2주 전부터 저 북동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격적 기습 작전에 걸려 가지고 러시아 군이 일패도지하는 상황을 만나니까 할 수 없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동원령을 내리자마자 러시아 전역에서 특히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반동원령 반 푸틴 시위가 일어나 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구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게 완전히 지금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아마 동원령을 피해서 달아나려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편인데, 유엔 총회가 마침 열리고 있는데 어제 유엔 총회장은 완전히 푸틴 규탄장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웃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지도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건이다. 바로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대 핵무장 국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5개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우려고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자유세계가 연대해 가지고 저항을 해야 한다.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핵 전쟁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한 걸 이어받아 가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이 화상연설을 하는 동안에 그 세계의 지도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러시아 대표만 빼고. 여기서 아주 명쾌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의 연설은 들어보면은 문장이 짧으면서도 명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분기탱천하게 했던 처칠의 명연설을 연상케 합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거부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러시아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박탈해야 된다 라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한다. Just punishment라고 했습니다. Just punishment, 이 말이 앞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정의로운 응징을 해야 한다. 영토를 훔치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응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수천 명을 죽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응징도 있어야 된다. 반드시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영토를 수복하겠다. 전범재판소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세계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야 한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도 헝가리는 지금 헝가리는 정부 자체는 상당히 친러시아인데 대통령은 나와 가지고 또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약간 푸틴 쪽으로 기울였다 해 가지고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크롱도 규탄을 했습니다. 이게 대세가 지금 반 푸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사이 보면은 푸틴이 의지하던 인도와 중국이 전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그 지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서 푸틴에게 다 같이 전쟁을 끝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적으로 지금 고립되고 있고 유엔 총회에서는 완전히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제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판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기관은 포탄과 로켓포를 판다고 했는데 북한이 우리는 안 판다라고 한 걸 보니까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북한조차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푸틴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언제 무너지느냐, 어떤 식으로 끝장이 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어제 동원령을 내림으로써 러시아 사람들에게 크나큰 불안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걸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 집권 한 20년 동안에 서서히 자유를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199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여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흑해가 있는 고르바초프를 연금하고 집권했을 때 보리스 옐친의 지도하에 탱크 앞에 몰려가 가지고 결국 그 쿠데타 음모를 좌절시켰던 그 러시아 사람들의 피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결국은 푸틴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일 꺼림칙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젤렌스키를 초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보가 괜히 푸틴을 자극해 가지고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그걸 잘 공략해 가지고 그 발언이 사실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떨어뜨린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줄을 잘못 서면은 이런 꼴이 생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자유의 연대였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판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 있잖아요. 우리 무기 지금 많이 판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 우리가 도왔다. 그래야 6.25 때의 은혜를 우리가 갚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자유 하면서 연설만 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건 그냥 수필입니다. 대통령은 수필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